안녕하세요. 공장유튜브의 송차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독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드디어 2부 메인 시간 우리 홍영순 작가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드러내야 될 때 가장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또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고 오신 우리 홍영순 작가님 함께 모셨는데요. 우리 홍영순 작가 정말 몸도 아프고 많이 힘든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도 이미 2권을 썼고 또 출간할 책이 벌써 3권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대단한 우리 홍영순 작가님 무대로 모셨습니다. 박수로. 이뻐요. 많이 긴장되시나요? 네, 긴장됩니다. 아, 그래요. 좋아요. 긴장되시나요? 그러다 아니요, 괜찮은데요. 이러는 것보다 네, 긴장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아요. 그래도 우리 봉숭아학당은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우리 시청하시고 계신 우리 봉숭아학당 가족들한테 인사 한번 하셔야죠. 안녕하세요. 엄청 예쁜 홍영순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청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엄청 예쁜 홍영순 작가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근데 누가 그래요? 엄청 예쁘다고? 제가요. 어. 제가 별명이 어릴 때부터 몬순이었어요. 몬순이었어. 몬순이는 경상도 말로 못생겼다는 소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름을 엄청 예쁜으로 지었습니다. 이름을 엄청 예쁜으로. 좋아요. 잘하셨어요. 저는 근데 우리 홍영순 작가님 딱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면은요. 예전에 카톡방에서 그 콧수염 달린 이미지 사진. 네. 그거 갑자기 생각났어요. 왜 그거 콧수염 달고 왜 하신 거예요? 남자가 되고 싶으셨나? 아니요, 아들인데 이제 카톡방에 처음 나왔을 때 네. 아들이 제가 사람들에게 재밌게 웃게끔 우울한 거 없애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들이 그걸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웃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들이 만들어줬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그거죠. 맞아요. 그래서 콧수염을 이렇게 딱 붙여놓은 모습 보고, 여자들이 내 얼굴에 콧수염을 붙인다는 거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냥 보면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 프로필 사진이 조금 더 정겨워 보이고, 조금 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사람들이 그거 보면 화가 난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사람도 있어요. 왜 화가 난대요? 여자가 콧수염 있다고. 같은 여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여자가 왜 콧수염을 달아 이럴 수도 있구나. 네. 그런데 이제 아들이 그렇게 의도가 있었던 우리 엄마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울증이 없어졌으면 이런 마음이었다는 그 마음을 알면 또 이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참 대단하세요. 어쩜 그렇게 책을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홍영순 작가가 첫 번째 낸 책이 이거예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품다. 그리고 2번째 책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돈 버는 것이다. 와. 저는요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품다의 제목은 되게 공감하는데요. 이 책 제목은 살짝 거부감이 일어나요. 이건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집 가훈이었어요. 가훈이었어요. 네. 아이들 잘 크는 거 돈 버는 것이다. 남자 아이들을 키울 때 진짜 남자 아이들 사고 쳐서 돈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말이 아이들 바로 반듯하게 키우는 거 인성. 네, 인성을 반듯하게 키우면 돈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애들 돈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아니 그 돈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 제목으로 책을 냈다는 것은 아이를 정말 잘 키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 아마 과연 내 아이 나는 참 잘 키웠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요. 그쵸? 근데 10명 중에 과연 반이 될까? 저는 아니다 쪽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물론 그 힘든 시기를 거쳐서 각자의 삶을 잘 살아는 가지만 부모가 원하는 대로 또 못 커주면 잘 못 키운 것 같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잘 키웠다는 생각을 언제 하세요? 아이들 뭘 한다는 것보다 인성이 반듯한 거. 인성이 반듯한 네, 거. 그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 형제가 서로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나보다 배려하는 마음. 내 힘이 강하다고 우쭐하지 않고 약자를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들 둘이 그런 마음. 예, 지금 아들들이 다 일본에 가 있다고. 예. 일본에 가는 이야기 잠깐 해주세요. 근데 말하면 자랑이라 그러는데. 아니 잘 키워서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죠. 잘 키워갖고 일본에다 보내놓고 본인은 혼자 이러고 외롭게 있는데 얼굴도 못 보고. 그런데 저는 아이들 둘이 같이 있으니까 요즘에 일본에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둘이 같이 있으니까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아요. 이제 아이들이 공부는 하고 싶은데 엄마가 능력이 안 되니까 지네들이 공부해서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 가서 또 거기서 또 공부를 해서 또 학교를 밝혀도 되나요? 네, 밝혀도 돼요. 지금은 동경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에 석사 밟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학금을 또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진짜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 박사 졸업할 때까지 연구 장학금 1억 정도 된다고. 야, 하는 돈을 장학금. 지금 큰애 둘 다 장학금 받은 거예요? 아니면? 나 지금은 이제 작은 애가 하고 있고 네. 큰 애는 엄마 때문에 군대 갔다 와서 엄마 때문에 이제 장비 중단하고 동생을 밀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 잘 컸다고 하는 게 형이 자기 자신을 이제 자기 꿈을 보게 한 게 아니고 잠시 접어두고. 잠시 접어두고 동생인데 하는 말이 내가 먼저 가면 끌어주고 뒤에 가면 밀고 갈게. 동생 대학원부터 졸업시키고 자기 꿈을 간다고요. 그렇게 말했을 때 그런 마음가짐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네요. 큰애가 동생을 먼저 엄마 역할을 지금 사실은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형이. 네. 정말 잘 키우셨네요. 애쓰셨어요. 근데 우리 홍영순 작가가 그 아이들 둘 키우면서 애썼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사실은 본인 입으로 글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은 알고 있지만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했어요. 근데 우리 홍영순 작가가 파킨슨 병을 앓고 있죠. 지금 발병한 지 6년 정도. 제가 안기가 그렇게 됐어요. 본인이 안 지가 6년. 그러면 우리가 병은 내가 알기 전에 이미 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온 삶이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도. 오늘 큰맘 먹고 처음으로 큰맘 먹고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사실은 큰맘 먹고 이 용기를 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 파킨슨 병이에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또 몸이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은 왜 그래? 뭐가 그렇게 신나?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중심을 좀 잡고 다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조심 좀 하지. 그런데 그럴 때 사실은 내가 아파서 그래 라고 말하면 좀 편해질 텐데 지금까지 그 말을 못 하셨잖아요. 못했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해서 올렸는데 네. 사람들이 다 말을 해요. 입체 영화 찍냐고. 입체 영화 찍냐고. 가만히 앉아있지. 너무 그렇게 흔들고 움직이니까
보는 사람이 어지럽다고 가만히 앉아있지 왜 자꾸 흔드냐고 그럴 때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건데 그렇지. 저는 가만히 있는 건데 이제 보는 사람들은 제가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때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원래 내가 그래 그러는데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렇게 말할 때는요. 맞아. 그래도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안 겪어봤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병에 대해서 알면 또 조금은 이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일단은 이 파킨슨 병이 어떤 병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파킨슨 병은요.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뇌 신경 전달 물질 만드는 이 세포를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이게 어떤 역할을 못 하죠. 도파민이 없으니까. 자동차를 따지면 오일은 있는데 배터리가 없으면 차가 못 움직여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게 어떤 한 운동 신경이 없어지는데 이게 모든 근육을 다 이게 굳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킨슨 병으로 사람이 죽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는 게 더 많아요. 약의 부작용. 네, 근데 파킨슨 환자들이 폐렴으로 더 많이 사망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 폐렴으로? 폐렴으로 사망하는 게 더 많대요. 그게 이렇게 몸만 굳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장기도 그 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기, 편도, 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같은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목에 식도가 이렇게 굳으니까 음식이 식도를 안 넘어가지고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폐렴으로 더 사망하는 수가 더 많다고 그럴 정도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내면적으로도 지금 막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 병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또 앞으로 내 모습이 어떻게 변화돼 갈까, 어떤 상태가 될까 더 두려워질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고 아 이건 어떻게 된다 그걸 알고는 있는데 막상 하나 겪을 때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지하철 가는데 제가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하철에서 못 내리는 거예요. 일어서지를 못해서. 그냥 일어서서 가면 되는데 그게 안 일어서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몇 정거장 그대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데 뭐 조그만 동작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뭘 할 때 손이 이렇게 떨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진짜 쪽팔려요. 이렇게 떨고. 근데 지금 제 자신이 이렇게 있어도 모든 근육이 전신이 다 이렇게 바라바라 떨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지하철에서 겨우 일어섰잖아요. 네. 그러면 내리는 것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문 있는 데까지. 네. 그때 이게 걸음이 안 걸어지니까 종종 걸음이 되면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인데 엎어지듯이 사람을 끌어안는다든지 안 그러면 가서 벽에 제가 부딪혀야 멈추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다리가 쫓아가지 못하면 그대로 그냥 넘어지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나씩 당할 때마다 제 생활 범위, 제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 제가 또 하나씩 잃어간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또 마음이 슬프죠. 아, 내가 이걸 하나 또 할 수 없어지는 거구나. 또 이걸 하나 할 수 없는 거 없어지구나 이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오늘 이렇게 하기 이전에 사실은 홍영순 작가하고 지난주에 오늘 여기 출연하기로 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자신 없다고, 옷을 벗는 느낌이라고, 말가벗는 느낌이라고.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1박 2일 갑시다 해가지고 제가 제부도를 둘이 가서 1박 2일을 하고 왔는데요. 제가 같이 옆에서 겪어봤어요. 그냥 걸음이 안 멈춰지고 종종 치고 막 이렇게 와서 넘어지려고 할 때 옆에서 누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또
얼굴도 깨지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랬다고 하고. 그런데 용기를 이렇게 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홍영순 작가한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거 너무 잘했다고 얘기해요. 정말 잘했다고. 제가 이렇게 용기 내서 여기 잘 쓸 수 있게 해주신 게 성창훈 총장님 응원이고요. 또 오영재 본부장님 계속 이렇게 용기 주시고 네.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사실은 아픈 이야기를 할 때는 진행을 하면서 사실 저도 똑같이 아파요. 누군가의 아픔을 들을 때는 어떻게 본인만은 하겠어요. 그러지만 그 아픔에 저도 한참을 같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진행이 사실은 오늘이 제일 힘든 날이에요. 근데 그렇게 갔다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저 웃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용기 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여나 혹시나라도 왜 그래? 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네. 왜 그렇게 힘이 없냐는 소리예요.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내 힘이 없어?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밥 안 먹었어? 저는 이렇게 잘 먹고 힘있게 나가는데도 제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보면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 소리가요. 진짜 듣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입으로 말하고 싶은 병명도 제가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미스파. 너 가만히 있어봐. 미스파? 예. 미스파. 저랑 계속 다니면서 이제 친해져야 되니까. 그렇지. 친해져야 되는데. 예. 미스파. 그 미스파로 바꿨어요, 이름을. 우리 홍영순 작가의 병명은 파킨슨 병이 아니고 미스파랍니다. 맞아요. 사실은 알는 그때가 더 힘들지, 그때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병을 알았을 때. 처음에 알았을 때는요, 제가 병원을 진짜 많이 다녔어요. 이 병은 저 병은 다녔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을 갔는데 딱 첫 마디가 변비. 저는 이 변비, 제가 똥박사예요, 똥박사. 그런데 이 똥박사가 될 정도로 이렇게 가장 변비 때문에 저는 이 병 때문에 사망하는 게 아니고 똥박사, 똥 때문에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서울대 병원에 가니까 바로 말을 하는데 제가 벌써 한 10년 정도 병이 진행이 됐다고? 예. 그러면 증세로 변비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 저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죠. 이렇게 변비약을 써도 안 되고 이렇게 뭐 간장약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가는 거 중요한 차표를 끊어놨어도 이게 해결 안 되면 하루 종일 못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이게 뭐 오만 좋은 거 이런 거 뭐 다 먹어봐도 그런 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장도 이렇게 굳어가니까 장을 다스리는 신경세포가 이렇게 죽어감으로 해서 이렇게 그렇다는데 저 같은 경우 그게 제일 너무 심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그런 게 더 힘들죠. 근데 그 병원에서 말해서 처음에는요, 박혜선이라고 할 때는 그냥 이름만 알고 있으니까 왔는데 이게 희귀병이고 불치병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 근데 집에 와서 그날은요, 진짜 제가 태어나서 진짜 얼마나 많이 울었냐면 진짜 벽에 덩 기대고 앉아서 엉엉 울었거든요. 근데 그땐 제가 이렇게 혼자서 애들 둘 키우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치. 근데 한 번도 애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울음소리 내서 울지도 않았는데요. 그날은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진짜 엉엉거리고. 안 울면 그게 이상한 거지. 너무 많이 울었는데 제가 그때 울고 제가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만 살고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제가 죽으려고 죽는 준비를 하고 그때까지만 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밖에 나서 걸어가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으면은 나는 앞으로 저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갈 수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 나는 저렇게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저렇게 견딜 수 없으니까 버스 못 타는데 나가서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나 저건 할 수 없는데 저건 내가 못 하는데 저건 앞으로 할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모든 게 다 진짜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병이 심해지면 내 손으로 밥도 못 먹고 내 손으로 직접 화장실도 못 가고 내 손으로 세수도 못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요, 죽으면 죽을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맞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화장실을 직접 못 가면, 저는 변비도 심한데 화장실을 못 가면 이거는 진짜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죽어야겠다고 죽는 연습을 했어요. 맨날 이렇게 집에서는 죽는 연습하고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웃으면서 다니는데 눈물을 계속 흘리는데요. 저 진짜 눈에 무슨 구멍 난 줄 알았어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고 다녔어. 참 그 마음이 공감이 되네. 집에서는 죽는 연습을 하고 밖에 나가면 웃어야 되고. 그렇게 저를 속이고 살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막 꾸미고 다니니까, 저는 제가 아픈 걸 감추려고 꾸미고 다니는데 사람들은 제가 저를 보면 봉사도 많이 하고 다니고 하니까, 근데 돈도 많고 애들 유학 보내놓고 할 돈도 일 많고 없어서. 할 일 없는 사모님이 이렇게 널널하니 봉사로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서 행사하면은 기부금 좀 안 넣어주나, 기부금 이런 소리도 하고요. 그럴 때 제가 진짜 너무 가서 이렇게 속은 보이지도 못하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그러냐, 딱 이 노래 가사가 생각나. 누가 나를 알까요? 님이 모르는 마음, 이 생각이 드네. 네가 내 인생 살아봤어. 네가 나 돼봤어.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은요, 말이라도 하면 그냥 내가 나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이랬어라고 말이라도 누군가한테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그게 또 힘이거든요. 그런데 밖에서는 돈 많은 사모님으로 보고 아이들 유학 보내고 이러니까 그런 모습으로만 보는데 나는 아파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 마음이 참 공감이 되네요. 그런데 신기해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아프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제 뭐해 지금 내가 공부한들 뭐해, 책 쓰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하면서 꿈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거의 폐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책을 쓰고, 이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책이 지금 나온 지가 얼마나 됐죠? 절망 속에 희망을 품다. 이게 좀 꽤 된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진단받고 나서 제가 이제 죽을 되겠다고 준비를 하는데 제 인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아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겠다. 엄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남겨야 되겠다. 그 생각에서, 그것도 제가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첫 번째 책을 쓸 때는요, 이렇게 마우스를 잡잖아요. 네. 그 마우스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마우스를 바꿨거든요. 또 마우스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보니까 마우스 고장이 아니고 제 손이 고장이더라고요. 오른손이 벌써 이렇게 마우스를 작동할 때 이게 더블 클릭 딱딱 누르잖아요. 이게 눌러지지 않을 정도로 손이 이렇게 굳어가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넣어져 있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이제 글을 써서 했는데, 이 책이 사람도 많이 살렸어요. 진짜 이렇게 힘들어서 맞아요.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2016년 9월에 나왔네, 이 책이. 그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지금 병 알고 나서 어떻게 나는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진짜 대단하네요. 여러분 일단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보통 딱 내가 그런 희귀병이든 난치병에 걸리면은 내가 왜 전생에 내가 뭔 죄를 져서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왜 나만 이러고 원망을 할 텐데, 세상에 그래,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애들한테 내가 어떤 엄마였는지는 알려주자. 그리고 꿈을 이루어보자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바본가 봐요.
왜 나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 왜 내가 이런 병을 걸렸어? 이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요. 그냥 내 병 걸렸다는 것 자체 그게 슬픈 거지 왜 나인데 그래서 하고 이렇게 원망 같은 걸 못했어요. 천사다. 그런데 내가 아이들에게 이제 애들이 이제 그때 막 다 일본 갔을 때거든요. 그런데 내가 움직이지 못해서 애들 발목을 잡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애들 발목 잡아서 애들이 활개치고 날아가야 될 때인데 근데 그 애들 발목을 잡아서 걔네들이 주저앉을까 봐 걔네들 꿈을 꺾을까 봐 저 때문에 그게 더 걱정이 됐었어요. 엄마 맞다. 엄마 맞다. 근데 애들이 자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랐거든요. 쏙 한번 안 썩이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 애들인데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홍영순 작가 이제 제가 1박 2일을 같이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좀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나까지 이렇게 아이들 발목 잡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죠. 그래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를 혼자서 애들을 키웠어요. 남자아이들을. 근데 너무 힘들게 어려워서 키웠는데 애들이 7살 때 저희 애들인데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애들인데 선웅아 엄마 도저히 이렇게 힘들어서 못 살겠다. 우리 그만 죽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7살짜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도 못 해봤다고. 앞으로 내가 잘할 때니까 엄마 참고 살면 안 되겠냐고. 엄마 우리 참고 살자고 잘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말 하지 않기로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들 짐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아들 일기장 속에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시를 봤는데 8살짜리 아이가 그 시를 썼는데요. 상담소라는 시를 썼어요. 나 짧은 시도 못 내요. 내 마음은 상담소. 내 마음은 상담. 나는 괴로울 때 내 마음과 상담한다. 내 마음은 나의 상담소다. 8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시를 써놨더라고요. 그 시를 보고 또 제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근데 걔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 상황인데도 항상 집에 있으면 엄마가 늦게 오니까 걔가 밥을 하고 이렇게 동생 챙겨주는데요. 애들이 없이 살면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갈 텐데요. 우리 집은 콩 한쪽도 싸우는 적이 없어요. 큰 게 있으면 형을 주고 좋은 게 있으면 동생을 주고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인데 제가 짐이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해서 애들 공부했는데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 애들인데 방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셨다고 했잖아요. 네. 남들이 보기에는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줘서 부잣집 사모님이어서 저렇게 꾸미고 다니고 애들 유학 보내고 봉사하러 다닌다라고 했을 텐데 아이들을 혼자서 키울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제가 첫 번째 책에서 또 그걸 안 쓰고 계속 두 번째 책에서도 안 쓰고 숨겼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항상 북코스트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남편 얘기를 물어보는데 저는 그거는 그냥 묻어뒀어요. 다음에 쓰겠다고. 그리고 이번에도 나오는 책 속에도 그걸 안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하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아빠 얘기를 안 썼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 얘기가 빠지면 책이 완성이 안 된다. 그래도 니네 아빠인데 어떻게 쓰냐. 그랬더니 그래도 엄마 책이 완성이 안 되니까 독자들한테 궁금증은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자세히는 안 쓰고 이제 간단하게만 나올 책에는 썼거든요. 근데 이게 생활력이 없다 보니까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게 평생 도박을 했어요. 애들이 그 4살, 7살 때예요. 이제 이렇게 산에 이렇게 등산을 가는데 항상 아빠랑 같이 안 가는데 그날 이제 뭐 때문에 아빠랑 같이 갔거든요. 갔는데 그때 아이들이 교회 유치부에 이렇게 다녔는데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천국 가는 문이 좁고 힘들다고 올라가는 게 그런데 두 애 대화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이제 아빠가 저기 올라가고 이제 같이 올라가면서 형,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인가 봐. 그러니까 형이 그래요. 왜?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 그러니까요. 형이 하는 말이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아니야. 왜? 아빠가 올라가고 있잖아. 애들 그 7살, 4살짜리 애들 마음에도 아빠가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정도로
항상 그러니까 아빠는 쟤하고 우리 세 식구만 뭉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너무 똘똘 뭉쳤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딴짓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 힘들 때 애들이 조금이라도 진짜 한 발이라도 다른 발을 디뎠다면은 저는 진짜 죽었어요. 같이 못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집에 제일 중요한 그 양파 10kg 같으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제가 출근하면서 양파 장아찌 담는다고 사놓고 갔거든요. 네. 고3인데 우리 저번에 와가지고요. 양파 10kg를 다 까갖고 씻어서 싱크대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아, 그 매워서 막 울어가면서. 그것도 남자애가. 네. 그 왜 깠냐 그랬더니 엄마 힘들다고 고3인데 와서 그걸 다 까놓고 있는 거예요. 엄마 생각한다고. 근데 그런 애들을 제가 발목 어떻게 잡겠어요?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발목 안 잡고 싶어서. 그 마음이 엄마라는 이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내가 나 아프다고 그 아이들 발목 잡을까봐 걱정하는 마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그렇게 애썼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 때문에 또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힘들게 해도 사실은 자식이라는 이름은요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 자식 때문에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살 때는 애들 키우느라고 진짜 그 짐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네. 진짜 무거웠는데 그 두 아들이 있는 게 저인데는 맞아요. 제가 살 수 있는 제가 사는 이유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마음 되게 많이 공감이 되네요. 그래도 지금 아들들이 둘 다 일본 가서 그렇게 잘하고 있고 그게 또 힘이잖아요. 엄마가 능력 없어서 아이들한테 대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번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대요. 석사를 하는데 그 한일 문제로 장학금을 안 주는 거예요. 장학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줬다고. 그래서 우리 홍영순 작가 집 빼서 줬다고요? 제가 인간극장에서 촬영하자고 네. 한번 연락이 왔는데요. 네. 제가 진짜 이렇게 지하 사는 게 쪽팔려가지고 네. 내놓기 싫어서 네. 홍 작가가 지하방에 산다는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요. 네. 제가 촬영을 포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살던 진짜 고구마만한 집이지만 우리 집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도박한다고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 지하방에 살았는데 이게 군대 갔다 와서 공백이 있었는데 동경대 대학원에 들어가기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그런데 장학금을 준다고 우리 애 혼자 됐는데 장학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이제 위에 있는 이제 두 분이 너무 이제 힘들어서 그 때문에 안 논다고 이제 그러는데 전세 보증금 뺏어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안 줬으면 어쩔 뻔했겠어요. 그걸 줬더니 이제 일본 전 물리학 학회에서 이렇게 석사 1학년은 그 상을 받을 수가 없대요. 연구한 기간이 짧아서. 그런데 거기에서 일본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뒤집어 놔서 그래서 장학금이 나오고. 나오고 그걸로 이제 그 돈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생활도 하고 그런데 이제 먹고 사는 거는 이제 형이 벌어서 이제 먹여 살리고 동생이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정말 그 개천에서 용이 났네요. 예, 개천에서 용 확실히 납니다. 아이들은 아빠에 대한 원망은 안 해요? 우리는 그 아빠에 대해서 얘기는 아예 안 해요. 예. 아이들이 군에 갔을 때도 군에 갈 때도 한국에 가서 군에 갔다 가면서도 아빠 안 보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또 홍영순 작가가 아들들을 잘 키워서 지금은 일본에서 그런 역할을 큰 일을 해가고 있고 결국은 이제 우리 홍영순 작가만 건강하면 되잖아요. 우리 집은 쟤만 건강하면 되는데 그게 애들이 맨날 걱정이죠. 근데 제가 5월달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넘어져서 다쳤거든요. 자꾸 넘어지니까 우리 큰애가 연락 와서 방에 이렇게 폭신폭신한 거 깔고 모서리에 이렇게
테두리 하고 벽에 손잡이 달고 막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도 안 떠서 한국에 와서 해줄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 엄마 넘어져서 얼굴 깨지고 멍들고 이랬다 소리 들으면 일본에서 서로 그럴 것 같아요. 서로 막 멀리 있다 보니까 마음만 아프고. 근데 이제 형제가 둘이 같이 있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해요. 제 걱정만 하면 돼요. 제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만약에 혼자 있다면 제가 잠을 못 잘 거예요. 걱정해서. 그러네요. 그래도 자, 우리 홍영순 작가님 이렇게 그 아픈 것 지금 6년이 흘렀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강도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씩 경험해 가면서 더 많이 두렵고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번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도 교수로 근무한다고 저도 이제 벌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누가 해줄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갔는데 화장실에 앉아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연예인도 와가지고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저 혼자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했어요. 이제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데 혼자서 이렇게 옷 벗은 상태로 50분 동안을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사람이 왔는데 이제 청소 이모님들도 와갖고 막 이렇게 문을 화장실에 문이 저기 있으니까 그 문을 못 여는 거예요. 또 사람이 와도. 그래서 집게를 넣어줘가지고 집게 갖고 문 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안 돼서 50분 동안 있다가 이모님들 와서 막 이렇게 바지 입히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 겪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거 얘기는 들었지만 직접 겪을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씩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언제 또 멈출 줄 모르니까. 그리고 길을 이렇게 건너갈 때 저는 이렇게 그 노란 중앙선이 멈춰 서진 않았는데 그걸 한번 중앙선에서 이렇게 건너갈 때 못 걸어가지고요. 차가 이렇게 밀고 오는데 그 진짜 다리를 치 끌면서 건넜거든요. 이렇게 한번 겪고 나면 진짜 그 길 건너는 게 무서워요. 그럼 제가 언제 또 이런 일 닥칠까? 언제 이렇게 멈출까? 이런 거요. 제가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책장을 못 넘기는 게 있어요. 책이 너무 무거워서. 근데 거기도 보면 저랑 같은 병을 있는데 하루 24시간 중에서 3시간을 움직일 수가 있대요. 그분 13년 됐는데 3시간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공항에서 오다가 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짐을 찾으러 왔는데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 멈췄는데 엄마는 옆에서 앉아 있는 거죠. 이제 아니까. 근데 약을 먹으면 움직일 수 있지만 약을 계속 그렇게 먹으면 이제 시간 맞추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멈춰 서 있을 때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볼 때 보면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 그게 제 일이잖아요. 그러지.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도 같이 이렇게 우리 여행 갔을 때 이렇게 밥 먹을 때도 보면 저는 이게 젓가락질을 할 때 이렇게 반찬 이렇게 흘러요. 젓가락질을 할 때도 머릿속으로 얼마나 손끝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하나를 집어 오는데 그게 이까지 안 오더라고, 제 밥그릇까지. 그래서 자꾸 흘리니까 이제 포크 달라는 소리를 처음 해봤어요. 그것도 용기를 내서. 근데 그 포크로 집어봐도 음식이 또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그래도 그런 것도 그렇고요. 또 제가 이렇게 아픈 걸 자꾸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병원에서도 내가 아픈 걸 밝혀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주위 맞아. 사람들인데 계속 얘기를 맞아. 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저는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계기를 통해서 밝혀야죠. 그리고 제가 또 나가서 욕 먹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날 때 바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지도 교수를 있을 때 그 국회의원이 왔는데 얼떡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못 일어나니까 앉아 있고 국회의원은 서서 명함을 주고 저는 앉아서 명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안 좋게 보는 거죠. 왜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 것 때문에 오해받지 않으려면 이게 좀 많이 밝혀야 되는데 이렇게
입이 또 계속 열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방송으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다 나가고 나면 이제는 뭐 다 알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어제 이제 제가 생방을 했잖아요. 생방을 하는데 우리 홍영순 작가가 딱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방송 중이에요 하고 끊고 나서 제가 우리 지금 내일 우리 홍영순 작가랑 월요일에 이렇게 할 거다. 그런데 우리 홍영순 작가가 많이 아프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사실은 우리 홍영순 작가가 파킨슨 병입니다. 이 소리를 해주고 싶었어. 그랬는데 또 상처될까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있으면서 그 말을 했을 때 행여나 상처될까봐 나 그 말 안 했어요. 잘하셨어요. 배려해 주셔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홍영순 작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 또 누군가가 주변에 파킨슨병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 파킨슨병이 저런 거구나. 근육이 굳어가고 하다못해 내 내장에 장기까지도 굳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힘들구나. 마음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구나라는 거 알고 왜 그럴까 보다 좀 더 배려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마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견디고 오는데 또 우리 홍영순 작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분들 많죠. 이렇게 지금 봉송활동에서 이렇게 저인데 저는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책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성창훈 총장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예, 언제 만나셨어요, 총장님은? 제가 웃음치료를 배울 때 그렇게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항상 잊고 있어도 이렇게 가끔씩 잊어버릴만 하면 가끔씩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걸 저는 이렇게 소홀히 들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놓지 않고 저걸 챙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는데 제가 책을 적어놓은 걸 보니까 그때 있었던 일을 적어놓은 거 보니까 총장님께서 이렇게 제인데 깊이 와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제 인생의 길을 새로 열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고 또 임동환 회장님도 있고 오늘 유연수 선생님도 맨날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솔직하지 못하다고 왜 그렇게 숨기냐고 맨날 그러는 선생님도 있고 또 제가 말하는 이 큰 기구리라는 분도 또 있습니다. 그냥 입 큰 개구리가 있대요. 그게 저랍니다. 입 큰 개구리라는 별명이. 저 지금 이 상황이 저 엄청 태어난 것 같지만요. 이 상황을 진짜 힘들게 여기 지금 앉았거든요. 그리고 이 말하는 게 저는 진짜 제가 몇 년 동안 숨기고 말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때마다 제가 길에서 이렇게 지하철 탈 때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굳어지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만져주고 그러는데 그럴 때도 사람들이 그래요. 옆에 있었으면서 같이 보고 갔는데 항상 저기 아픈 척해서 동정심 구하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다는 말 제 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싫었어요. 책 보는 거에 어쩔 수 없고 사정에 다 들어 있으니까 이해가 갈 것이고 그런데 그냥은 제가 아프다는 말 하는 게 진짜 싫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마음에 진짜 짐을 확 틀고 이제 앞으로 사람들한테 말해서 나 이러니까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어린 적 상처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말을 하지 않고 가슴에다 묻어두면요 더 큰 병돼요. 사실은 우리 홍영순 작가가 그 아이들 둘 키우면서 살아온 그 삶이
이렇게 얼굴은 정말 예쁘고 밝고 이런데 그 속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을까. 그것을 참고 오다 보니 이렇게 병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진짜 애들 키울 때는 저라는 자신 없어. 엄마 그 직장에서 홍 실장만 있었지 홍영순이라는 자체 없었어요. 홍영순은 여자, 여성 이런 그 자체 없었는데 죽으라고 애들 키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 졸업할 때 되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애들 딱 졸업할 때 되니까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사는 게 진짜 너무 허무한 거 있죠. 그렇지.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또 그 애들 때문에 힘을 내고 또 사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애쓰고 살지 말라고. 진짜 그래요. 응, 너무 애쓰고 살지 말라고. 결국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돈 버느라고 막 애쓰고 살아서 죽으라고 돈 모아갖고 이제 살만하니까 병 걸렸어. 우리 아들도 제가 맨날 야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냐고 이제 그러는데 걔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래요. 그런데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요? 머리털 숱 다 빠졌어요. 머리 진짜 이게 돈만큼 대머리 됐어요. 그거 보면 진짜 안쓰럽더라고요. 그러지. 근데 걔가 또 오늘 연락 왔는데 이게 갈비뼈가 또 부러졌다 그래서 아유, 아까 같이 오는데 아들하고 일본에 있는 아들하고 통화하는데 적은 놈이 갈비뼈가 금이 가서 그래서 지금 마음이 사실은 안 편할 거예요. 근데도 약속이니까 또 이렇게 방송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자리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건데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 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준 우리 홍영순 여사님 정말 대단하죠. 이 처음이 얼마나 힘들지를 알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에는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세 번 더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그래 아파서 그래 이렇게 아파서 그래 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될 것 같죠, 선생님? 자, 그러면은 우리 꿈 얘기 한번 해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책이 2권이 나왔는데 책을 3권을 지금 출간할 때 준비를 해 놓으셨고 곧 나올 거고 이러는데 앞으로 꿈이나 비전이 있다면? 저는 꿈이 너무 많아요. 꿈이 1년에 하나씩 책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네이버 검색해서 이름 딱 치면 정보란에 이름 딱 뜨는 거고요. 그리고 제 글이 교과서에 실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공원에 갔을 때 시비가 세워지는 거고요. 근데 제가 진짜 이 글 쓰는 이게 없다면, 글 쓰는 낙이 없다면 저는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꿈인데 진짜 이게 꿈이 없으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책을 제가 중단하고 이틀 동안 있어봤거든요. 사람이 멍청해지더라고요. 멍청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제가 걸었을 때는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걸었어요. 근데 타고났다. 근데 이거 말고도 나올 책 말고도 단편 소설 적어놓은 것도 있고 어린 동화 적어놓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노래도 올해 참 진짜 노래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작사도 하고 저는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걸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또 아프면 지금보다 더 아플 거잖아요. 그럼 제가 어떤 일을 못할 때 저를 위해서 병원비도 그러고 제가 일을 하려고 저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일을 시켜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은 멀쩡한 사람도 일 안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글도 쓰고 노래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애들인데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다. 사실은요, 우리 홍영순 작가하고 그 북콘서트 이거 갖고 했을 때인가요? 네. 북콘서트 막 하고 다닐 때 그때 제가 한번 갔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홍영순 작가를 알아서 그때 이제 아픈 것도 알고 이래서 되게 마음을 이렇게 되게 그때 나하고 통화 몇 번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동안 이렇게 좀 소원해서 연락 안 했어요. 그때도 총장님은 가끔 연락하셔서 또 힘 주시고 이러셨다는데 이제 지금 올해죠. 올해 인천을 저번에 몇 번을 계속 온 거예요. 그 몸으로. 그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막 불안한 거예요. 제 혼자.
그래서 되게 걱정했거든요. 근데 뭔 정신에 인천까지 그렇게 왔을까 몰라요. 제가 진짜 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이 방송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하면 이게 봐야 돼요. 알아봐야 되는데. 호기심이 많아서 네. 맞아. 그래서 와서 봤는데 저는 그때 여기 와가지고 한 사람을 보고 반했어요. 그게 이게 미리 말하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오행자 본부장님이었어요. 그게 뭐가 반했냐면 저는 저를 숨기고 있었잖아요. 저희들 말 안 하고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고 어제 사람들 만나면 안 아픈 척 하고 저를 숨기고 그리고 옷도 화려하게 입으면 또 빨간색을 입으면 몸 힘이 없다는 소리를 덜 들으니까 저를 감추고 안 아픈 척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좀 화려하게 이렇게 있는데 오행자 본부장은요 이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깨네. 그런데 이게 웃는 모습에서 있잖아요. 웃는 모습에 저는 저를 감추고 있는데 입을 크게 부르고 웃는데 입 큰 개구리 시합하는 거였어요. 근데 입을 크게 부르고 있는데 자기를 다 드러내놓는 그 솔직함에 제가 반한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나눈 그건 아닌데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데 그 솔직함. 저는 저를 어떻게 하면 감출까 이렇게 표시 안 나게 이쁜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데 아니 인간보다 촬영은 안 할 정도로 이쁜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목젖이 보이도록 하고 웃는데요. 거기서 솔직함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솔직함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배우고 싶었어요. 그걸 배우고 싶었어요. 같이 웃어요. 그런데 이렇게 김태희 선생님처럼 이렇게 목소리 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부럽고 이렇게 저는 가식처럼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제 자신을 그렇게 숨기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완전 털어버린 이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닮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닮는다고 닮아지는 건 아닌데 흉내도 낼 수 없는데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 보러 오셨군요, 인천에. 네, 감사합니다. 못생긴 오행자를 보러 오셨구나. 미안합니다. 나 대놓고 이렇게 못생겼다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총장님도 보시니까 못생겼어요?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여자들이 웃을 때는 이렇게 화면에 나가고 하면 이쁘게 웃으려고 이렇게 이쁘게 웃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입 벌리고 이렇게 웃는 이게 자기 너무 그 솔직함으로 보였어요. 결국은 그래요. 저는 내면과 외면이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또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어요. 근데 다를 때 있잖아요. 내 내면과 외면이 다르게 속에서는 아닌데 밖에서 긴 척하고 행동을 할 때 저는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 힘든 걸 못 참으니까 그냥 싹 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홍영순 작가는 그 힘든 걸 인내심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거 견디고 참고 아닌 척하고 아파서 속에서는 뒤지겠는데 어머 나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런 척하고 이쁜 척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프게 뽀록 날까봐, 아프게 들킬까봐. 들킬까봐. 네, 그걸 감추려고 했었죠. 제가 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응. 저 아픈 걸 감추려고 하는 거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지. 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근데 오늘부터는 좀 까고 갑시다. 그래도 오늘도 제가 화장지도 여기다 갖다 놨는데 우리 눈물을 흘리지는 않고 잘하고 있어요.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우리 홍영순 작가의 이야기. 이렇게 정말 아이들을 키울 때도 남편으로 인해서 그 두 아들을 키우느라고 전 직업이 그 산후조리원에서? 네, 산후조리원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었고. 그런데 그때는 건강하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살았는데 이제 몸이 아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잃지 않고 이렇게 늘 글을 쓰고 또 나름대로 꿈을 펼쳐가는 모습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해 갖고도 몸이 아프지 않으면서도 뭐 때문에 안 되는 이유, 못하는 이유만 찾아가잖아요. 우리 홍영순 작가를 보면서 우리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반성할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반성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가, 우리 홍영순 작가도 이렇게 가는데 나도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드실 것 같고, 혹시라도 우리 홍영순 작가 만나면 애썼다고, 지금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애썼냐고. 정말 애썼잖아요. 안 죽고 살아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홍영순 작가 애썼다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한 번씩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하겠죠? 네. 많이요. 많이 행복할 것 같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멀쩡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글을 쓸 때 저는 글을 쓰는 게 좋으니까 글을 쓰는데, 글을 쓰면 감사합니다를 써도 기역, 시옷, 히읗, 자음만 써지고 모음이 안 써져요. 손을 갖다 다 같이 움직여도 글이 한쪽만 안 써져서 독수리도 아니고 이렇게 한 손가락 한 개만 갖고 해야 될 정도로 글이 안 써질 때 있거든요. 그래도 이걸 하려고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 때 사람들은 안 돼, 나는 못해, 무엇 때문에 안 돼, 못해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안 돼, 못해가 아니고 해보면, 안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해보면, 하면 뭐든지 돼요. 그래서 제 좌우명이 무슨 일이든지 하면 무엇이든지 일어난다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내가 말 한마디도 하면 되든 안 되든 결론이 나오는데, 말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엇이든지 해보세요. 하고 싶은 거. 그런데 너무 거창하게 큰 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무리 큰 것도 이거 아세요? 코끼리를 그리든 개미를 그리든 점 하나 찍고 시작합니다. 커든 적든 그 시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신 있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꿈이 있으면 발걸음도 다르고요. 내 생각 자체도 다르고요. 그러면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는 힘도 진짜 팍팍 쏟아날 겁니다. 아니, 다 해가는데 내가 왜 이제 마무리 해갈래니까 눈물이 나네요. 어쨌든 저는 이제 홍영순 작가하고 또 하룻밤을 같이 보내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옆에서 보고 이랬는데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잘 견뎌주는 게 너무 고맙고,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주는 게 고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늘 그걸 주장하거든요. 피를 나눈 가족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다. 저는 우리 봉숭아학당 가족들하고 그렇게 가고 싶어요. 홍영순 작가하고도 마찬가지고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에 막 더 우울증도 생기고 더 힘들어지지만, 우리가 마음을 나눈다면, 우리 총장님이 그런 문화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카톡방에서도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마음 나눌 때 우리는 또 희망을 보고 함께 잘 견디고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홍영순 작가님, 오늘 정말 어려운 자리였어요. 정말 쉽지 않은데 용기 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봉숭아학당 가족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네. 누군가의 아픔이, 제가 예전에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 책에 사인해 줄 때 당신이 잘 견뎌낸 아픔이 또 다른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됩니다 라는 멘트로 사인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우리 홍영순 작가가 잘 견뎌낸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또 꿈과 희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그래도 또 지금 코로나19로 2.5단계라고 하죠. 거리두기 하면서 방역지침 따라가고 있는데요. 잘 지켜가면서 또 우리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그래도 만나요. 그죠? 자, 같이 인사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